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정리 33번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배당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최고 먼저 0순위로 배당해 주고요. 그다음 집행비용하고 필요비, 유익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순위입니다.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게 최우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인 국세, 지방세, 당해세란 그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에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순위는 담보물권, 조세채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저당권 요거는 조세채권 확정일자는 물권은 아닌데 순서에 따라 물권과 똑같이 순서가 먼저 있으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임금채권, 최우선 면제되는 채권 말고 임금채권, 그 다음에 역시 조세채권,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각종 공과금,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일반 채권을 배당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배당 순서는 시험에 3번밖에 안 나왔고요. 매수보증금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입찰, 호가경매,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시험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을 할 수 있습니다. 2등을 뽑는 이유는 왜 2등을 뽑습니까? 예를 들면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의 10%니까 2억 5천이면 2억 5천에 써냈다 하더라도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보증금을 냅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2억 3천이죠. 그래서 2등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2억 3천보다는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단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매각은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 후 그 상당한 금액이 법원마다 다른데 20%에서 30% 깎아줍니다. 예를 들면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했는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세매각을 하는데 유찰돼서 다시 세매각할 때 1억 이상 써내세요 하면 또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8천만 원부터 서울 경기는 시작합니다. 인천은 7천만 원부터 30% 깎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세매각만 가격을 깎아주고요. 재매각,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매제도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경매 인도명령 제도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 할 수 있는데 매각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되고요. 임의 경매는 담보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가 강제 경매보다 돈 받기가 더 쉽죠.
예를 들면 전세권은 전세금 안 내주면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임의 경매입니다. 근데 임차권은 임차보증금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지방법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회 때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 부동산 외의 모든 정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 5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자,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말소되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무조건 인수되는 유치권, 분묘규직권, 법정지상권,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변제는 청구할 수 없고요. 유치권자는 경락일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맞는 말인데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되죠.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5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